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33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작은 골목길, 하늘다방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세라 씨.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30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총 8부작이니까 편안한 곳에서 차 한 잔 드시며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주세요.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그분이 정말 친아버지였을까요? 화창한 봄 어느 날 부산의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하늘다방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33살의 오세라가 직접 내린 원두커피는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작은 카페이지만 단골 어르신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세라야, 오늘도 커피 맛이 일품이네. 박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자 세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콜롬비아 원두로 내렸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세라를 착하고 손 큰 아가씨라며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빵을 주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는 반찬까지 챙겨드리는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죠. 오후 2시쯤 단골 할아버지들이 우르르 몰려오셨습니다. 장기판을 버리러 온 것입니다. 세라야, 커피 5잔 부탁해.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세라는 커피를 내리며 할아버지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창수 그 양반, 요즘도 낚시만 가나? 그러게 말이야. 딸이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남자들은 원래 그래.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못하지. 할아버지들의 말을 들으며 세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나왔습니다. 세라가 커피를 나르다가 실수로 발에 걸려 비틀거리자 이 할아버지가 재빨리 세라의 허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고마워요. 우리 세라가 다칠 뻔했네. 그런데 허리가 참 가늘어졌구만. 이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세라의 허리춤을 살짝 어루만지자 다른 할아버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영감, 또 시작이네. 세라야, 이 할아버지 조심해. 젊었을 때 바람둥이였거든. 세라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할아버지들 정말 장난이 너무 심해요. 커피 식기 전에 마시세요. 그래도 우리가 세라 챙겨주는 사람들이잖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이런 골목에서 혼자 카페한다고 걱정되거든. 박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든든해요. 정말로요. 그런데 세라야, 아직도 남자친구 없나? 최할아버지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자 세라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직 인연이 없어요. 카페 일도 바쁘고요. 에이, 뭐가 바빠. 젊을 때 연애 안 하면 언제 하나. 우리가 좋은 총각 소개해 줄까?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기도 했거든요. 특히 아버지와의 서먹한 관계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라 같은 예쁜 처녀가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몸매도 좋고 말이야. 정할아버지가 말하며 세라의 어깨를 톡톡 치자 세라는 살짝 몸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그런 거 성희롱이라고 하거든요. 성희롱. 우리가 진짜 손녀 생각하고 하는 소린데
뭐가 성희롱이야.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렵네. 할아버지들은 투덜거리며 장기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그런 할아버지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애정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카페가 한적해졌습니다. 세라는 이 시간이면 항상 아버지 오창수를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낚시와 장기두기로 소일하는 평범한 노년을 보내는 아버지였지만 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세라는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드실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해놨는데요.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세라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라야, 또 아버지한테 전화했나? 장기를 두던 박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바쁘시다고 하네요. 오창수 그 양반 딸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뒀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나름대로는 저를 챙겨주세요. 다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세라는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남자들은 딸한테 좀 더 다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봐도 안타깝거든. 최할아버지의 말에 세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세라는 카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컵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카페 창문 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반짝였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세라는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죠. 어머니는 세라의 작은 일상도 관심 있게 들어주셨고 아버지도 그때는 좀 더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라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갈치조림을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어머니 이야기도 자신의 일상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날이 올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세라는 무거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문 앞에 반찬통을 두고 벨을 눌렀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동네 정자에서 장기를 두고 계시거나 낚시를 가셨을 것입니다. 쪽지에 아빠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어 반찬통 위에 올려두고 세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언젠가 이런 일상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로 검은 구름들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 아침엔 맑더니 갑자기 구름이 끼었어. 단골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기예보에서도 오후에 소나기 온다고 했어요. 우산 챙겨가세요. 세라가 대답하고 있는데 오후 2시쯤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 정도였지만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죠. 세라는 창가 테이블에 창문을 닫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와, 정말 갑자기 많이 오네요. 장기를 두던 박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날엔 손님들이 별로 없겠어. 세라야, 일찍 문 닫아도 되겠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비 피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마치 세라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카페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중후한 체격의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잠깐 비 좀 피해도 될까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 앞에서 물기를 털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다 드리려고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여기 수건 쓰세요. 세라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자 남자는 고맙다며 정중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세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세라 씨 아닌가요?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맞나 싶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오창수. 세라 씨 아버님과 젊은 시절부터 친했던 사이거든요. 장민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라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 추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자주 놀러 오시던 아버지의 친구. 당시 20살이었던 자신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다정한 아저씨였죠. 어머, 민석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세라는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몰래 짝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언제나 자신을 예뻐해주던 멋진 아저씨였습니다. 세라가 맞구나. 정말 많이 컸네. 이렇게 예쁜 숙녀가 되다니. 민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세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저씨도 전혀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때 그대로세요. 실제로 민석은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였습니다. 약간 흰머리가 섞였지만 오히려 더 성숙한 매력이 느껴졌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세라가 내린 커피를 마시는군요. 세라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자 민석은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아요. 감사해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언제부터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회사 다니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단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참 아늑하고 좋네요. 세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라야, 아는 분이신가? 박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세라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어렸을 때 자주 뵀던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품격이 남다르더라. 할아버지들의 관심을 받으며 민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석입니다. 그런데 민석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세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창수 형은 어디 계세요? 사실 뵐 일이 있어서 부산까지 내려왔거든요. 아버지요? 이 시간이면 보통 동네 정자에서 장기를 두시거나 낚시를 가세요. 저녁 때쯤 집에 오실 거예요. 그렇군요. 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민석이 말하는 동안 세라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느꼈습니다.
평소 밝고 여유로웠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혹시 심각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게 있어서요. 민석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세라는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에 젖은 채로 아버지 창수가 들어온 것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민석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여긴 왜 왔어? 창수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세라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창수야, 오랜만이다.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 민석은 차분하게 일어서며 창수에게 다가갔지만 창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 얘기 없어. 당장 돌아가. 야, 그러지 말고 잠깐만 얘기하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빠, 왜 그러세요? 민석 아저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세라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창수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했어.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민석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창수야. 오늘은 그냥 가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얘기해야 할 거야. 세라도 이제 다 큰 어른이잖아. 입 다물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창수가 소리를 지르자 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조용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라에게 작은 명함을 조용히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세라 씨, 혹시 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리고는 창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창수는 민석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세라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이 나간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세라는 민석이 준 명함을 손에 들고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민석과 아버지의 충돌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세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격하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날의 상황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석 아저씨가 말했던 중요한 얘기, 그리고 세라도 이제 어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세라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싸들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죠. 아빠, 저예요. 문을 두드리자 이번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왔어? 그냥 두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게 있어서요.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뭔 얘기? 그날, 민석 아저씨 일말이에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창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른들 일이야. 아빠, 저도 이제 33이에요. 어른이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모르고 있어야 해요? 세라의 간절한 목소리에 창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야. 잊어버려. 뭔 옛날 일이에요?
민석 아저씨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싫어하세요? 넌 몰라도 돼.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세라는 답답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민석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안 돼. 창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세라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안 돼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창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라는 민석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결국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함부로 연락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우연히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녁 늦게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던 중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는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포장마차에서 아버지와 민석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신 것 같았고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일, 이제라도 얘기해야지. 세라도 성인이고 알 권리가 있어.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입 다물어. 절대 안 돼. 세라는 모르고 살아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술에 취했음에도 단호했습니다. 창수야, 그렇게 숨긴다고 되는 일이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진실? 무슨 진실이야? 내가 만든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하지 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 그때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외면한 거잖아. 그만해.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세라한테 상처만 줄 뿐이야. 상처? 지금처럼 진실을 숨기는 게 더 큰 상처야. 세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 민석의 말에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체성? 무슨 소리야? 세라는 내 딸이야. 그걸로 끝이야. 창수야, 현실을 인정해. DNA 검사를 해보면. 닥쳐. 창수가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세라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창수는 돈을 탁자에 던지고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세라는 몸을 더 숨기며 아버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DNA 검사, 정체성, 진실, 이 모든 단어들이 세라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진 후 세라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세라는 혹시 집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유품들이나 옛날 사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낚시를 가신 사이에 세라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궁금함이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죠. 옷장 깊숙이 서랍 맨 아래칸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꺼내봤죠. 편지 봉투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라의 필체로 쓰인 글들이었어요. 민석 오빠께. 편지를 읽어보니 어린 시절 자신이 민석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편지들이 왜 아버지 서랍에 있는지였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어린 세라가 민석을 좋아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석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같은 철없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편지 맨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안 된다고 하셔서 비밀로 할게요. 그런데 민석 오빠는 정말 해외로 가야 하나요?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세라는 편지를 읽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편지 뭉치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와 민석의 표정이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반면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민석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어머니와 민석 아저씨가 생각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라는 급하게 편지들과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복잡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들었던 민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DNA 검사, 정체성, 진실. 혹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끔찍한 가능성이 진실일까요? 편지와 사진을 발견한 후 세라는 며칠 동안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사진 속 어머니와 민석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라야,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혹시 아픈 거 아니야? 단골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계속 그러던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세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오후 3시쯤 카페가 한적해질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세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라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민석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없었습니다. 세라가 아메리카노를 내려주자 민석은 한참 동안 컵을 바라보며 말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 씨, 그날 창수 형과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에서 돌아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창수 형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요? 세라 씨와 관련된 얘기예요. 세라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저와 관련된 얘기라니. 무슨 뜻이에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세라 씨가 어렸을 때, 세라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요? 세라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이 민석과 무슨 관계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께서는 절대 세라와 창수 사이를 망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민석은 봉투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세라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직접 쓰신 편지예요.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글씨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라를 부탁해. 하지만 절대 세라와 창수 사이에 끼어들지는 마. 창수는 세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야.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으니까. 편지를 읽던 세라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민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라 씨, 사실 저와 세라 씨 어머니는 첫사랑 사이였어요. 세라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사랑이라고요? 네. 대학교 때 만났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졌고, 그 후에 어머니는 창수 형을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세라는 며칠 전에 발견했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세라가 민석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세라 씨가 어렸을 때 저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면서도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요? 세라 씨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혹시 세라 씨의 그 마음이 단순한 동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라 씨,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나요? 출생이라뇨? 창수 형이 정말 세라 씨의 친아버지인지 확신하고 계신가요? 세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들었던 DNA 검사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민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세라가 소리를 지르자 민석은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세라 씨,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약 세라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도 좋다고요. 진실이 뭐예요? 민석은 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라 씨 어머니와 저는 세라 씨를 임신했을 때까지 관계가 이어졌었어요. 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세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라 씨,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세라 씨가 원한다면. 싫어요. 세라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검사 같은 거 절대 하기 싫어요. 창수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민석은 세라의 격한 반응을 보며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 씨,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세라는 일어서서 민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민석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세라 씨, 진정하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세라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라는 민석과 연락을 끊었고 카페 문도 며칠 동안 닫아버렸습니다. 민석과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세라는 며칠 동안 카페 문을 닫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걱정되어 집 앞까지 찾아오셨지만 세라는 아프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민석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세라 씨 어머니와 저는 세라 씨를 임신했을 때까지 관계가 이어졌었어요. 그 한마디가 세라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라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창수의 딸일까? 아니면 민석의 딸일까? 어떤 특징이 누구를 닮았는지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세라는 견딜 수 없는 궁금증에 다시 아버지가 숨겨둔 상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놓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상자 맨 아래에서 세라는 병원 진료 기록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죠. 날짜를 보니 자신이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임신 32주, 건강한 여아 추정, 아버지 혈액형 확인 필요. 기록지에 적힌 메모를 보며 세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의사는 아버지 혈액형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세라는 자신의 혈액형을 떠올렸습니다. AB형이었습니다. 아버지 창수는 O형, 어머니는 B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혈액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었지만 그렇다면 왜 의사가 굳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었을까요? 더 뒤져보니 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가죽으로 된 작은 일기장이었는데 임신 중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섬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임신 3개월째. 오늘 민석이가 해외로 떠난다고 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제 창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더 넘겨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1991년 4월 2일. 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민석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솔직히 나도 확실하지 않다. 마지막까지 민석과 함께 있었으니까. 세라는 충격을 받아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조차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5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다. 의사는 혹시 모르니 아버지 혈액형도 확인해 보자고 했다. 창수는 O형, 민석이는 O형이었다. 만약 아기가 B형이나 AB형이면 창수의 아이가 확실하고 O형이면 일기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AB형. 그렇다면 창수의 딸이 확실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급하게 일기장을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세라야, 집에 있나? 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아빠. 세라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마트 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장을 보지 않던 분이 직접 음식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카페 며칠째 안 연다며? 김할머니, 박할아버지들이 다 걱정하시더라.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창수는 세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이렇게 야위면 어떡해? 아버지가 음식을 꺼내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세라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빠, 저에 대해서 숨기는 게 있으세요? 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면을 꺼내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석 아저씨를 만났어요. 창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아저씨가 제 출생에 대해서 말해주셨어요. 그 자식이 정말로 그런 소리를 했나? 창수는 주먹을 꽉 쥐며 화를 냈습니다. 세라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아빠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창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민석을 사랑했었다. 드디어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 어머니와 민석이, 그리고 나. 우리 셋은 친했지. 세라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석을 선택했어. 난 그저 친구로만 지냈지. 그런데 민석이가 해외로 떠나게 됐어. 회사 발령이었지. 그때 어머니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창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석은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지.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어머니에게 프로포즈했어. 민석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신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창수가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너를. 내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이. 세라는 아버지의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머니도 확신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까지 불안해했지. 창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했어. 그때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 왜요? 민석이는 O형이거든. 만약 내가 O형으로 태어났다면. 세라는 이해했습니다. AB형인 자신은 O형인 민석의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저는 확실히 아빠 딸이네요. 하지만 창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혈액형으로는 그래. 하지만 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있어. 혹시 모르니 민석에게는 세라를 부탁한다고. 세라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 어머니만 알고 있던 비밀이 있었나 봐.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창수가 깜짝 놀라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왜? 혈액형으로도 충분하잖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창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넌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밤 세라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DNA 검사 정말 해볼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은 후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후 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산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세라 씨,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바꿔도 돼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요. 검사실에서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세라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오는 길에 세라와 민석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잠시 멈춘 민석이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세라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세라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수가 세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오지 않던 아버지가 손에 치킨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배고플 텐데 같이 먹자. 아버지의 어색한 배려에 세라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혹시 결과가 무슨 결과든 상관없어. 창수가 세라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대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 때 달려가서 응원하고 그런 게 진짜 아버지 아닌가? 세라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러가는 동안 세라는 카페 일을 재개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들도 세라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세라야,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무슨 일 있나?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라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세라는 곧바로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부녀 관계가 아닙니다. 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석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민석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99.9% 확실합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부녀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세라는 안도와 동시에 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창수 아버지의 딸이네요.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세라 씨, 잠깐만요. 민석이 세라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요? 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세라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보여주라고 하시면서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세라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겠지. 민석이와는 부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을 거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세라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민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하지만 창수와도 부녀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정말 미안해, 세라야. 엄마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 진짜 내 아버지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 세라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라 씨 어머니는 그 시절에 다른 사람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저나 창수 형 말고요. 세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세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석의 딸도 아니고 어쩌면 창수의 딸도 아닐 수 있다니.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민석이 세라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세라 씨,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이런 말도 남기셨어요. 민석은 편지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세라야,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야. 창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그 사랑은 진짜야. 그리고 민석이도 마찬가지고.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세라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석 아저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이 세라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라 씨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딸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창수 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라 씨를 30년 넘게 키우면서 쏟은 사랑이 가짜일 리 없잖아요. 세라는 민석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야죠. 창수 형도 결과가 궁금하실 거예요. 세라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혈연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진짜였다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세라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 혈연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고요. 세라도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세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석과는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암시한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골목길을 걸으며 세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창수 아버지가 자신을 업어주고 놀아주던 기억들,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혈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소중했던 추억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 앞에 도착하니 창수가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낚시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30년간 품어온 걱정과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나? 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네, 아빠.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라는 검사 결과지를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석 아저씨와는 부녀 관계가 아니래요. 99.9% 확실하다고 해요. 창수의 어깨가 확연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30년간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이네. 넌 확실히 내 딸이고. 하지만 세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런데 민석 아저씨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또 하나 주셨어요. 세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창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던 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이라니? 어머니가 민석 아저씨나 아빠 말고도 다른 분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창수는 한참 동안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야,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도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 어떤 얘기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창수야, 혹시 나중에 세라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면 김정호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 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때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창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민석이와 헤어진 후에 잠깐 서울에서 온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 김정호였어. 어떤 분이셨는데요? 나이는 우리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고 부산의 사업 때문에 자주 내려왔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창수는 기억을 되짚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적극적으로 구애했거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 어머니가 그분과 한두 달 정도 만났던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렸어. 세라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머니도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 다만, 창수가 말을 멈추자 세라가 재촉했습니다. 다만 뭐요? 어머니가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 내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 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기상으로는 그분이 제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창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하지만 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하지 않은 일로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를 찾으면 날 떠날까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 세라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제 친아버지든 아빠는 제게 유일한 아버지예요. 정말이야? 네.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빠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창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세라야.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 김정호라는 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찾아보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왜요? 30년이나 지났잖아.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창수는 세라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옛날 지인들에게 연락해 볼게.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부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간 쌓여있던 서운함과 오해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사실 저 많이 서운했어요. 아빠가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미안해, 세라야. 아빠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속으로는 항상 너를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창수는 세라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대화하자. 서로 마음을 숨기지 말고. 네, 좋아요. 그리고 아빠,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요. 창수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세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창수는 약속대로 옛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0년 전 김정호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라야, 찾았다. 창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요? 김정호 아직 살아있어. 서울에서 은퇴한 채로 살고 있다고 해. 세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호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세라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만약 정말 친아버지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창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창수는 세라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라야, 마음 정했어? 김정호 씨를 만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딸인 것 같다고 하면 그분도 당황하실 텐데. 그럼 일단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상황을 설명하고.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창수는 김정호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30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김정호는 창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창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라의 존재,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전화 너머로 김정호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시기상으로는 그래. 그리고 세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렇구나. 사실 나도 그때 일을 많이 생각했었어. 갑자기 사라진 게 미안해서.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거야? 김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나왔어. 일본으로 가야 했거든. 그래서 급하게 떠났는데. 그 후로는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창수는 30년 전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세라를 만나볼 생각 있어? 물론이야. 정말 내 딸이라면 만나고 싶어. 일주일 후 세라와 창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정호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세라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만약 정말 그분이 제 친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뭘 선택하든 난 내 편이야. 창수의 따뜻한 말에 세라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침내 김정호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단정한 노인이었습니다. 세라를 보자마자 김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너무 닮았구나. 누구요? 내 어머니를.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야. 세라는 김정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걱정이 있었어. 혹시 내가 내 딸은 아닐까 하는. 김정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나야 했던 상황이 한이 되었어. 내 어머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럼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하세요? 혈연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김정호가 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수가 너를 30년간 키웠잖아.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닐까? 세라는 김정호의 배려, 깊은 말에 감동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실래요? 내가 원한다면.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호와 세라는 99.9% 부녀 관계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세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창수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세라야, 축하해. 아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창수는 오히려 세라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세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정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세라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김정호가 창수에게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뭐요?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세라 덕분에 행복한 30년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세라의 아버지는 당신이에요. 저는 그냥 친구 같은 존재로 지내고 싶습니다. 세라는 두 아버지의 성숙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세라는 한 달 만에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세라야,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얼굴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었나? 세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민석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세라 씨,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네, 아저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창수 형은 어떠세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누구 딸이든 사랑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창수 형답네요. 그분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아저씨도 감사해요. 저를 위해 많이 도와주셔서. 별 말씀을요. 어릴 때부터 딸 같았던 세라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세라는 창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많이 컸죠? 그래, 많이 컸어. 이제 뭐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아빠가 필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창수는 세라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후, 김정호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세라의 카페도 구경하고 창수와도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좋은 카페네. 세라가 혼자 힘으로 만든 거야? 네, 3년 전부터요. 대단하다. 역시 내 딸이야. 김정호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세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아버지는 창수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그냥 또 다른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 봄이 오자 하늘다방에는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와서 세라와 창수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세라는 카페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혈연의 사랑, 키워준 사랑,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랑까지. 어떤 사랑이든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했어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였네요. 저 멀리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해요.